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대 논술의 모든 것 OT 시간인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 OT를 재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경기대 시험 일정이 언젠지 아세요? 원래 수능 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죠. 그때도 경기대가 수능 일정 이후로 시험 일정을 바꿔가지고 한번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일정을 바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수능 전에 우리 이제 중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수능 후로 일정 변동을 해버려서 사실 약간 좀 아쉬운 면도 없지는 않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그런 긴장감이 준비해야지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이렇게 돼버렸을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재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OT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건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경기대 시험 일정이 8월 23일에 공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서 접수를 앞두고 9월 모평을 봤죠? 여러분들 봤죠? 그리고 9월 모평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 어떻게 하지? 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변동돼서 아마 모르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사 일정이 수능 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후에 준비를 하셔도 괜찮은 대학입니다. 다만 수능 후로 갔지만 타 대학과 일정이 지금 와서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일로 시험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끝나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아마 어떤 대학들 시험을 보러 가야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요일이니까 사실상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요. 최대로 잡으면 6일이거든요. 근데 최소로 타 학교 시험이 있을 거니까 최소로 잡으면은 한 2, 3일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표는 변동되지 않았고요. 전 계열 수원 캠퍼스에서 고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캠 아니고 수원캠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정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다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꼭 입학처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세요. 우리가 어디에 시험 보러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요. 꼭 그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래도 이제 시즌별로 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경기대 학과별로 논술 모집 인원도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인문계 선발 인원 최대 값은요, 169명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내 자리가 있는가 탐색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회과학 계열이든 아니면 경영, 경제 계열이든 경기대는 수리 논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를 골라보실 수가 있겠죠. 문제 유형은요. 인문대학 쪽이나 관광문화 쪽이나 사회과학이나 동일합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패턴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특이한 과들 몇 개만 조금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원서 접수 끝났다 하면은 이 부분은 들으실 필요도 없겠지만 원서 접수 전에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면 서울 캠퍼스에 관광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 경희대, 숙명여대 르꼬르동블루 그리고 경기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조금 이제 특이과들 찾아가는 학생들은 특별한 학교들만 딱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공안전학부 그리고 공공인재학부 경제경영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타 대학에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가운데에서 타 대학에는 사회복지는 있지만 범죄교정학과 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나는 취업을 조금 집약적으로 노려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쪽 진출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경기대학교의 논술 전형 방법 안내드릴게요. 논술 60에 학생부가 40 들어갑니다. 근데 교과만 딱 40이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논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부는요, 학년별 가중치 없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과학 쪽 전체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요, 사회가 아무래도 개수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이 개수 세어가지고 대강 본인의 내신이 얼마인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 40점이고요. 6등급이 32점인데요. 사실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선생님 블로그에 학생들이 이제 합격수기를 써서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학생들의 성적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생님 저는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히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내버려 두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신도 이제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미 경기대도 5, 6등급 대 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내신 등급 컷이 점점 조금 내려가는 추세가 크게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신보다는 철저하게 논술 실력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죠.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문제 풀어야 되는데요. 한 문제는 700자 뿔마 50,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문제도 700자 뿔마 50인데 두 문항의 주제가 완전 다릅니다. 즉, 제시문을 공유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요. 항상 언제나 시나 소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시험 보러 갈 때에는 약간 되게 마음 편하게 선생님 저는요. 어차피 수능은 아니에요. 수능은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EBS도 안 볼 거고요. 교과서 아유 관심 없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어, 문학, 그리고 시, 소설, 수필, 희고 그러하기 때문에 EBS 교재요. 중요합니다. 안 봐서 처음 봐가지고 생소한 것보다는 봤는데 차라리 안 나오는 게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조금 더 되지 않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꼭 연계 교재들이니까 논술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수능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 문학 작품의 주제의식 그리고 핵심적인 사건,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작가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을 쓸 수 있었는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기억해놔서 나쁠 거 없습니다. 몰라서 손해볼 수는 있는데요. 알아서 나쁠 거 없는 게 보통은 요 1번 문항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이에요. 물론 나름 유명한 작품들만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명한 작품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내가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이왕이면은 배워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사회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사 주제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법, 범죄, 그리고 복지 문제가 그간 매우 빈출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걸 고려를 한다면 한 문제는 국어고 한 문제는 사회니까 뭘 먼저 풀까 이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각각에다가 시간을 60분 정도씩 안배를 하고 답안은 한 50분에서 55분 쓰시고요. 5분 정도는 꼭 시간을 남겨서 체크를 해야 돼요. 문장 실수 있는가? 혹시 출제자가 의도했던 바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내가 의도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들을 퇴고하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문들은요. 짧은 편이에요. 타 학교랑 비교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심지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절반에 제시문 3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걸 줬더니 애들이 선생님 제시문 출력이 덜 된 것 같아요. 뭐 편집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야. 선생님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700자를 써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알아서 나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약간은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배경 지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나쁠 거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국어 사탐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아마도 이후에 인생 편한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하고 시대적인 문제의식 같은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사회문제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하고 법 주제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예를 들면 진위계수,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선별적인 복지,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 이런 개념들 다 들어보니까 나 그거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데 논술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들 중에 여기에 겹치는 지문도 꽤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2021학년도 수시 문제에 한민복 시인의 그샘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공동체 의식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전체의 어떤 하나 되는 모양새. 그래서 남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민복 시인 자체가요. 이미 다른 작품들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 양반이 쓴 또 다른 작품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학생들한테 풀려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배웠다고 말을 했고요.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은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문학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문제집에는 꼭 실려있는 작품들이 나오니까 완전 생소한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선가 봤을 만한 것들이다. 그래서 주제, 구절의 의미, 개념 적용하는 거, 해석하는 거. 근데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 작품은요, 왜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소설가가 혹은 시인이 왜 문학을 쓸 것 같으세요? 그냥 정말 써놓고 멋있어. 역시 내가 창작한 이 내 새끼들 아주 멋진 작품들이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나의 분신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만약에 어떤 사회의 문제를 인식했다 그러면 그 사회 문제를 대놓고 지적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예를 들어 최승호 작가의 대설주의보라든가 북어라든가 그런 작품들 보시면 이 양반이 우리가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롭게 언론으로 뭔가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개인의 자격으로도 무언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던 시기에 그런 작품들을 남기면서 전두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 어디 지금 한 나라의 수장을 욕해? 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 수장을 욕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연현상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즉 상징성이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은근히 비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문제의식도 심어주면서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자기 반성을 하게 하잖아요. 인간의 삶과 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문학은 왜 쓰여질까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아, 이 작품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구나. 그 교훈은 주제의식이겠지. 주제와 교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꽤나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최근 들어서는 환경이나 경제 주제도 많이 다루어졌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올해 제가 감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난민, 인권, 그리고 복지 이런 정도의 주제를 한번 손대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 좋고 아니면 말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미얀마 민주화 문제 있었죠? 그 다음 가장 최근에는요. 아프간 난민들 문제 있었죠? 그리고 한 3, 4년, 2, 3년 그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가지고 논술 문제 되게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사적이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뉴스 기사도 좀 이렇게 훑어보고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바쁘시죠? 바쁘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세요. 그래서 2021 수시 문제는요. 기후 문제와 정의로움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면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까지 약 그래도 5일, 6일 정도의 여유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학교 시험 보고 나서 얼른 돌아와가지고 바로 B학교 시험 준비하시고요. B학교 시험 보고 나서 또 돌아와가지고 경기대 시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드시면요.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 첨삭받으면서 지적받으면서 여유가 된다면 리라이팅도 해보시고요. 이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마치 과외 받듯이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첨삭 멘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실력을 개선하시면 더 좋은 성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의는 총 4강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2018, 20, 21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많이 훑어보시되 근데 대신에 답안을 하나라도 제대로 써보고 시험 보러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답안을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어차피 이 4강의 문제들이요.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번 문학, 해석, 독해, 그리고 주제의식 찾고 교훈 찾는 거. 2번 문제,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문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대안 모색하는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고 대안 모색하는 이 2번째 문제도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는 하나를 제대로 풀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1강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